예, 뉴스 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죠. 조범동 씨. 어제 공판이 있었습니다.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었는데 어제 공판도 역시 공판 준비 기일과 같은 그런 거였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의 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 장관 일가의 펀드 투자 납입액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이 자본시장법 허위 공시, 그리고 네. 펀드 투자자는 운용사와 분리돼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상 투자자와 운용사를 함께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상의 그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또 코링크 자금의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국회 기자간담회에 앞서서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조를 지시하고 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의 혐의인데,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에 앞서서 양측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뭐 증거는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알려지다시피 아직까지는 이러한 관련된 기록들이 열람 등사가 허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이것을 쟁점 정리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또 열린 것이 아닌가. 근데 알려진 바로는 이번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크게 이제 쟁점이 정리되지 못하고 네. 공전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은 이게 뭐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조범동 씨 측에서 어제 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와 함께 공모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한 건가요? 제일 처음에 이제 조범동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하나는, 사실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피해자고 네. 지금 조범동한테 전체적으로 속아서 나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죄를 자기에게 더 씌웠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공모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정경심 교수가 뭔가 자기에게 더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조범동이가 더 씌웠다고 이야기하려면 그 사실 공범 관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전혀 없다면 네. 도대체 자기의 공소장에 정경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 죄만 들어와 있는데 이 죄 속에 무슨 정경심 교수의 그 행동을 더 씌웠는 게 있느냐? 그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예. 이 논리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조범동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름대로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 측이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피해의 발생이 있어야 되고, 피해의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뭔가 민사라든가 다른 상황에서 조범동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고, 네.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70여일 가까이 이 이야기를 해오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WFM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싼 주식으로 샀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익을 취득했던 부분도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어떤 측면보다는 공범 관계의 측면이 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소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예 공소장에서 빼고 그 단독 사실만 적시를 해놓고, 사후에 그것이 정경심 교수가 이제 흔히 말해서 저희들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기소를 할 거잖아요. 네. 기소할 때 즈음에 그 공범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 내용은 아직까지 양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범동 씨 측 변호인과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간에 약간의 이제 신경전 같은 게 있는 건데, 결국 자신에게 해당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할 것이지 왜 남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식으로 떠넘기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우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거, 그러니까 사기의 피해자다. 네네. 사기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위반이라든지 횡령배임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모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범동 씨 측의 변호인은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죄를 더 씌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차 준비 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언론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도
정 씨 측의 변호인이면 정 씨 측의 혐의에 대해서만 변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조 씨가 문제가 있고 조 씨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승 의원님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조범동 씨 입장에서는 내 공소장에는 내 혐의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모관계와 정 교수에게 혐의를 더 씌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검찰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네. 이 조범동 씨를 기소할 때는 아직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예. 공모관계에 대해서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적시를 하면 그러면 정 교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직 공소장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아직 공모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 공소장에도 추가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 측에서는 추가 기소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우리는 죄가 없고 공모관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범동 씨에게 제기한 공소장의 내용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네네. 또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를 할 경우에 공소장 내용에 이 공모 혐의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모든 공소장은 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후에 다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조범동 공소장 공소 사실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 있는 공소 사실도 제가 봤을 때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도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저번 주에 저희들이 말씀 나누었다시피 지금 그 WFM 주식을 사면서 여러 가지 차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좌 송금하는 과정 속에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한 600만 원씩 뭐 3번, 5번 예. 이렇게 나누어서 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좀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 제한적이라는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그 민정수석의 재임 기간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이제 계좌가 지금 사실 압수가 돼서 그걸 분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혐의가 나온다면 그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다려다보고 있는 혹시 그 금액이 직권하고 직하고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네. 그 부분은 형법상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럼 그렇게 본다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도 더 추가될 가능성 그리고 조국 장관도 사후에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의 공소장은 변경될 수 있는 공소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변수가 남아있는 그런 셈인데 그래도 어쨌든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공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왜 사건 기록을 못 보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이미 검찰이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열람 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정경심 교수도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조범동 씨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열람 등사를 요청을 했는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히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잦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네. 이번에 공범에 대한 이 공범은 이제 정경심 교수고요.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객관적 증거도 확보를 했고 지금 신병도 구속한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거의 다 수사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열람 등사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기록이 2만 쪽에 34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22건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범동 씨 변호인 측에서는 제공을 받았는데 이 제공을 받아도 개인 정보들은 이제 삭제가 돼서 와요. 근데 개인 정보가 삭제가 되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이 다 박스로 삭제가 돼 있어서 우리가 변론을 하려면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A 씨, B 씨 이렇게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예. 드리고 예, 싶은 예. 거는 이건 오히려 지금 검찰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인권 중심적인 수사고 그 내용을 바깥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혹시 이 수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가 있으면 징계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특수 2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당연히 최대한 인권, 개인 정보는 감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넘어갔을 때 혹시 그 사람의 어떤 공범관계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특수 2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 2부에서는 당연히 그걸 가리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자,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또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일부 계좌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법원에서 그동안 계속 거부를 했었거든요. 기각을 했었는데 영장을 내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만큼 수사가 다지기가 되었지 않았느냐. 보통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객관적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 전까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택 내에 대한 압수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증거 인멸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때 변호인이 참석해서 절대로 조 전 장관과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는 별도로 뭐 압수영장을 가져와라.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압수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연구실에 대한 압수가 있었다라고 하고 이 연구실에 대한 압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공문서 위조 즉 아들과 딸에 대한 공문서 위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혐의가 조금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느냐 하고 예. 어제도 아마 변호인이 참석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이 있다. 다른 말로는 변호사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해서 자기의 사건을 지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 이제 계좌 추적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게 정경심 교수 부부에 관한 일정 기간에 제한적인 어떤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피나라 그래서 계좌 정보는 굉장히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영장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영장 없이도 그럼 들여다볼 수 있나요? 서피나라 그래서 소환장이라 그래서 네. 영장보다 훨씬 낮은 단계. 제가 뭐 사실 저번 주에 잠깐 어떤 학회에 갔을 때 이 네. 이야기를 물었을 때 연방 검사들은 당연히 이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 전 장관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청문회 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정확하게 그 워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언론에서는 휴대폰도 제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죄 없는 상황이면 그런 걸 해서 빨리 이게 70여 일이잖아요. 그걸 빨리 좀 해결하셨으면 되는데 영장 없는 임의 제출도 가능한데 그게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모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뭐 관련해서 이제 또 WFM 주식과 관련해서 뇌물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이 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살 때쯤 해서 계좌 이체로 해서 돈이 들어간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뇌물죄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중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한 혐의, WFM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정 교수가 이렇게 미공개를 이용을 해서 WFM 주식을 취득할 때 과연 조 전 장관이 이것을 인지했는가? 이것과 관련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과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첫 번째로 이 공직자윤리법 관련돼서는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이걸 인지했다면 단순히 인지가 아니라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의 한 5천만 원의 돈이 그쪽으로 흘러간 계좌 이름을 지금 파악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지의 정황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투자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자본시장법의 허위 공시도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뇌물죄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는데 장외에서 하는 것보다 주당 2,000원을 싸게 사서 2억 4천만 원 가량의 차액을 남겼어요. 네.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금융과 관련된 것을 모두를 관장하고 있었던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부터 어떤 사업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이러한 차액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의 가능성이 있는데 뇌물죄는 문제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그리고 해당 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에서 파악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척 상황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